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8강 I2C 통신하기 LCD 제어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로 I2C 연결하고 이 연결된 I2C를 통해서 LC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의 클라우드 9으로 진행이 되고요. 비글본 AI와 사용하기 위한 5V 3A 어댑터 그리고 I2C 통신이 가능한 LCD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된 LCD 모듈은 1602 LCD에 PCF8574가 달려있는 I2C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LCD입니다. 그리고 LCD와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PCF8574는 8비트의 I/O 익스펜더 중 하나인데요. 먼저 이 데이터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8574를 보면은 리모트 8비트 I/O 익스펜더 4 I2C 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쭉 보면은 패키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핀, 이건 각 패키지별로 핀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외 동작 전압이라든지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어떻게 파라미터에 어떻게 데이터를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슬레이브 어드레스를 처음 보내고 포트로 보낼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지스터 맵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해당 맵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처음 하는 사용법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것만 알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모듈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에 대한 부분까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LCD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CD는 1602 LCD라고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은 한 칸에 16자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보면은 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크게 VSS, VDD, V0, RSRW, E, DB0에서 7, BLA, BLK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핀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RSRWE랑 이렇게 8개 핀을 하면은 11개 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기에는 GPIO가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GPIO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GPIO는 이렇게 생각보다 통신에 연결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LCD는 다른 클럭이나 D 같은 걸 제어할 수 있는 터치 LCD나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GPIO 통신 혹은 I2C, UART 통신 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냥 하이로우의 GPIO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봤던 PCF857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클리어 되는 부분, 홈으로 돌아가는 부분, 온오프 하는 부분, 커서나 디스플레이 시프트, 펑션 셋 상태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할 거는 온오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할 거고요. 펑션 셋이라 하면은 기본 데이터 비트랑 폰트 사이즈, 메모리 내장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읽을 것이고요. 여기 있는 description tim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I2C 데이터를 보낸 후에 이 정도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기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를 짤 때 uSleep 코드로 이 정도의 시간에 준하는 슬립 시간을 다 줄 것입니다. 클리어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 이렇게 쭉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크게 사용할 걸로는 4비트 모드 사용할 거는 5에 8세트, 5에 11세트, 5에 8에 듀티 팩터 차이가 나기도 할 수 있고요. 이러면은 두 줄로 16자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5에 8 사이즈로 하면은
한 줄, 8줄에 8칸에 한 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설정해서 두 줄로 한 줄에 16자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외에 펑션 셋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디스플레이 온오프에 대한 내용, 엔트리 모드 셋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 초기화,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줄 때 다 나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GPIO 연결 자체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I2C 4번에가 19번, 20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로도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 모듈이 LCD 뒤에 부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 점퍼는 이제 백라이트의 온오프 부분이고, 가변 저항은 글자가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가변 저항을 돌려서 밝기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보통 5V에 맞춰져 있는데 3.3V면은 이제 최대한 끝까지 돌려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부분과 이 I2C를 연결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C++로 제어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I2C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지난 시간에 ADXL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면 ADXL 라이브러리 자체가 I2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I2C 라이브러리 자체를 가져와서 이제 클래스 상속이란 걸 받을 것이고요. 상속을 받아서 생성자, 소멸자 만들고 거기 있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9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i2c device.cpp와 i2c device.h 헤더 파일입니다. 네임스페이스로 해서 이제 exploring bb라고 해서 네임스페이스로 묶여 있고요. 그 외 함수들을 보면 i2c device 처음 init하는 부분, open, write, 그리고 이번 시간에 쓸 write register나 close, 소멸자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생성자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파일이랑 버스,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오픈 명령을 실행합니다. 생성자에서 오픈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오픈에는 이제 버스의 번호에 따라서 I2C 이걸 이닛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defi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번이니까 채널 3번을 사용할 거고요. 버스가 3번이면은 이제 네임은 이렇게 파일 여는 네임은 쪽에 있는 대부의 I2C 3번 채널을 오픈할 것입니다. 오픈한 정보를 파일에다가 담아주게 되고요. 앞에 this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즉 I2C 디바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픈이 완료되었고 write register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드레스에다가 밸류를 쓸 때 사용을 하는데요. 값을 이제 버퍼 2개에다가 해서 write 2개의 버퍼를 쓰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값을 하나씩 쓰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write 명령어를 바로 사용할 것입니다. write 명령은 그냥 읽는 value 값을 바로 한 바이트만 버퍼에다가 쓰는, 버퍼를 이용해서 파일에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read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따로 읽어오거나 할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 시간에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덤프, 모든 데이터를 다 덤프 떠오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은 클로즈입니다. 소멸자에서 이제 클로즈를 호출해서 클로즈를 하면은 이제 파일을 닫고 파일에다가 -1이라는 값을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1이다 그러면은 파일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픈을 하게 되면은 위쪽에서 오픈해서 파일에다 값을 쓰니까 -1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0 밑에라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은 이제 파일이 닫혀 있는 상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이 메인 폴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인 폴더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 I2C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져왔던 이 폴더에서 가져올 텐데요. cp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폴더 기준으로 빅을 본 AI 튜토리얼 안에 7 안에 보면 I2C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device.cpp와 헤더가 있는데요. 이걸 둘 다 가져올 거니까 와일드카드인 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현재 폴더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다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사용이 주목적이니까 처음 그냥 새 파일을 만들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new 파일을 만들어주고 lcd.cpp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올 건데요. 샵 include에서 따옴표를 하고 i2c device를 가져옵니다. device.header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include UNI 스탠다드와 IO 스트림만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리드 라이트에 대한 부분이나 cout, 그러니까 프린트문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define으로 i2c 어드레스를 적어줄 건데요. 어드레스는 0x27번입니다. i2c get을 이용하면은 이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i2c detect 명령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i2c detect y 3번 채널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현재 퀵라이트 커맨드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앞에다가 다시 r을 붙여주면은 이 전체 퀵라이트 없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번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x27번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밑에다가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적어주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에서 스탠다드와 using namespace exploring bb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봤듯이 이게 네임스페이스라는 걸로 묶여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int 먼저 메인 함수 먼저 선언해 주겠습니다. 메인은 int argument들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0으로 이제 실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위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명은 lcd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public i2c device 라고 해주면은 세미콜론 적어주시고요. 이제 lcd라는 클래스는 i2c device의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제 public 돼 있는 함수들은 public으로 해서 다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i2c 디바이스에 있는 함수들 같은 이런 부분을 다 가져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 privacy랑 public을 이제 선언해 줍니다. 사실 이 public으로 가져온 i2c 디바이스는 public이면 이제 public 안에 되고 privacy면 private으로 들어가고 protect라는 개념도 있긴 한데 일단 이 두 가지만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사용하는 것으로는 using int i2c bus랑 i2c address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던 status를 적어주고요. public으로는 기본적으로 생성자 그리고 소멸자를 적어줍니다. 생성자의 파라미터로는 i2c의 버스를 적어주고 다음으로 i2c의 어드레스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소멸자까지 만들어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생성자와 소멸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생성자는 이제 i2c 버스를 가져오고 인트로 어드레스를 가져옵니다. 어드레스는 기본 0x27번이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는 이제 i2c 디바이스의 생성자로부터 상속받아 오겠습니다. 여기다가 i2c 버스 i2c 어드레스라고 적어주고 함수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어드레스는 위에서 입력받은 i2c 어드레스를 적어주고요. 이쪽에는
버스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자 I2C 디바이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생성자를 완성했고요. 소멸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멸자는 어차피 이제 이 생성자 한 곳에서 따로 만들어 줄 거니까 소멸자는 일단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일단 생성자가 잘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LCD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주고, LCD 채널은 3번이고요 버스는 3번이고 I2C ADDR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상속을 정상적으로 잘 받아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컴파일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플플에 lcd.cpp를 해주고 컴파일에 필요한 I2C device.cpp도 가져옵니다. 목적 파일로 LCD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고요. 컴파일 에러가 없는 거 보니까 상속이 잘 완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사실 저희가 생성자만 하고 따로 한 건 없으니까 LCD에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값을 써줄 텐데요. 값을 써주기 전에 함수 write 함수를 약간 변형해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위에 보셨듯이 이렇게 description time 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write 데이터를 하게 되면 validator 후에 약간의 이런 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엔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데 다른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면 이거는 제일 처음 전원을 공급했을 때 이제 켜지기 위한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50ms 이상의 시간을 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쓰는 부분에 있고 네, 이 부분에 이제 change of data allowed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한 10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 I2C 디바이스 안에는 여기 라이트를 보면은 따로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써줄 때마다 매번 뒤에 useLib를 써줄 수 없으니까 이 함수 안에다가 라이트를 포함해 주겠습니다. 퍼블릭 함수로 해서 int형의 라이트, 그냥 라이트 하면 중복이 되므로 hex라고 뒤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형태의 밸류를 받아오고요. int의 lcd에 write hex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캐릭터 밸류는 이제 1바이트씩 쓸 거니까 바이트의 크기랑 캐릭터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캐릭터형으로 받아주었고요. 이 안에는 일단 스테이터스로 받고 this write value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I2C 디바이스 안에 있는 write 함수를 쓰고 이 결과값을 스테이터스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if 문으로 만약 스테이터스가 1이 아니다, 정상 실행이 아니다 그러면 return 스테이터스를 하고 정상 실행이 완료됐다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스테이터스만 리턴하는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useLib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useLib 1000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LCD 데이터를 써줄 텐데요. 이거는 뭐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내용이라서 그냥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전원 공급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15ms 정도 이렇게 적어주고요. lcd.writex 첫 값은 0x34 그리고 다음 값은 0x360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일 처음 초기화 GPI 요드를 초기화해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useLib로 4100이라고 넣어주고요.
이유는 이제 장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건 타이밍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고, 데이터 홀드 타임이라고 해서 10나노세크 등이 있어서 시간이 있다, 아까 유슬립을 넣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디스크립션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4100을 처음 넣어주고 그 다음은 이 값을 한 번 더 써줄 텐데요. 그 다음 유슬립은 10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한 번 더 써주고 또다시 유슬립을 4100으로 해줍니다. 이러면은 초기화가 될 거고 4비트 모드 데이터 전송으로 해줄 거니까 4비트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24에 20이라고 넣어줍니다. 뒤에 40의 값을 넣어주면은 이 부분은 이제 4비트 모드로 동작한다는 말입니다. 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 4비트 모드를 써줄 거니까 이걸 한 번 더 써주고 lcd.writex 0x84 그리고 lc.writex 0x80을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펑션 셋 부분이 되는데요. 펑션 셋이 아까 보셨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폰트 컨트롤 타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F 넣고 N에만 하이를 넣어주면은 이 형태가 라인 2개 캐릭터 폰트 5 곱하기 8 이제 사이즈는 16분의 1 형태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을 방금 여기서 해주었습니다. 모드 자체는 그러니까 같듯이 HX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디스플레이를 다 꺼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일단 뉴슬립으로 40을 넣어주고요. 디스플레이를 끄는 거는 lcd.writex 그리고 0x04 다음으로 0x00 그리고 84 80을 해주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슬립으로 40을 한 번 더 넣어주고요. 다음으로는 이쪽은 디스플레이 오프. 이제 디스플레이 오프 했으니까 디스플레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전부 지우고 커서를 제일 처음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4 00으로 시작하고요. 다음 값은 14에 80이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클리어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D7에서 D4까지 0으로 만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스플레이 클리어 보면은 7에서 4까지 0으로 만들고 이 뒤에 나머지 값을 이렇게 3에서 0을 0만 1이 되게 써주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완료되었고요. 커서의 방향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유슬립 40까지 넣어주고 커서의 방향을 적어주는 부분은 여기 00 64 60입니다. 이쪽은 레프트 투 라이트 방식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켜주겠습니다. 그 전에 유슬립으로 잠깐 텀을 두고 디스플레이 켜는 거는 24에 20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온. 그 후에 이제 데이터를 쓰기 전에 1초 정도의 딜레이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cout 명령으로 디스플레이 온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한번 써줄 텐데요. hello라는 명령어를 한번 적어줘 보겠습니다. 일단 hello 코드 자체는 4D 다음이 49 8D
89입니다. 뒤에 D9가 반복되는 거는 이제 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 4돼 있는 부분, 8돼 있는 부분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9는 4니까 여기다가 0100이 될 거고요. 8이니까 1000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정리하면은 48이 되고요. 즉 0x48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네, 이 코드가 있는데요. H의 코드는 이제 3에서 0, 이게 하이 부분이고 밑에 7의 4가 로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니까 8이고 0100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48이니까 위에 이게 하이고 이게 로우 코드입니다. 그래서 0100, 1000 합쳐져서 H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여기 위에 4비트 모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비트씩 4, 8 이렇게 각각 써주는 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쪽은 딜레이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뒤에 건 지우고 헬로니까 2를 적어주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4번에 5가 됩니다. 그리고 L 같은 경우는 그대로 4에다가 C를 넣어주면 됩니다. L이 한 번 더 올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저건 H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까지 넣어주겠습니다. 5 같은 경우에는 쪽에다가 4F가 됩니다. 4F를 보면은 쪽에 4에 쪽에 F니까 이제 맨 밑에 내려보면 5는 여기 11111이 있습니다. 그래서 F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가 끝났으니까 1000 정도의 유슬립을 넣어준 뒤 LCD를 클로즈 해줍니다. 이게 정상 작동한다면은 이제 헬로라는 명령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후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밝기 조절이 너무 밝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헬로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랑 다른 줄에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O 다음으로 해서 공백을 본다면은 하이가 0001이 됩니다. 그래서 0001에 속하는 쪽을 스페이스로 해주고요. 공백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이니까 이 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줄은 다 공백이니까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 다른 줄은 X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는 1000이랑 0101입니다. 일단 0101이 먼저 보내지고 이제 하이 비트니까요. 0101 보내고 1000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0101과 1000을 보내겠습니다. 이쪽은 대문자 X를 하게 되고요. 0101이면은 헥스 코드로 5가 됩니다. 5 그리고 1000에 해당하는 값은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컴파일 후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깜빡이고 헬로 X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헬로 X라고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I2C를 이용해서 LCD를 제어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